학교에 가는 것.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불과 70여 년 전, 이 땅에 아이들에게 배움은 특권이었고 꿈이었으며 때로는 목숨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해방과 전쟁, 가난과 혼란 속에서도 한 가지만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이 지켜낸 것은 단순한 교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배움의 권리, 그 약속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이전 35년간 이어진 일제감정기. 당시 조선인 어린이들에게 허락된 교육은 고작 4년제 보통학교가 전부였습니다. 일본인 자녀들은 6년제 소학교를 다녔지만 조선인은 짧은 교육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취학률이었습니다. 1930년대 후반까지도 학교에 다니는 조선인 어린이는 전체의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배움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들판과 공장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일제의 교육 방침은 명확했습니다. 생각하는 민족이 아닌 순응하는 노동력을 만드는 것. 설령 학교에 들어간다 해도 그들이 배운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어는 금지되고 조선의 역사는 왜곡되었으며 심지어 이름마저 빼앗겼습니다. 배움은 있었지만 자유는 없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기쁨은 컸지만 현실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교사가 부족했고 교실이 부족했으며 무엇보다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조차 없었습니다. 미군정은 즉각 교육개혁에 착수했습니다. 1945년 9월 조선교육심의회가 구성되고 일제의 교육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교과서였습니다. 일본어로 가득했던 책들을 모두 폐기하고 한글로 된 새 교과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1946년 3월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른바 633 학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이는 미국식 교육체계를 본뜬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간 대한민국 현대교육에 여대가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제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전국의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미군정은 급히 교사 양성소를 열었고 짧은 교육과정을 마친 젊은이들이 교단에 섰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선생님, 정비되지 않은 교실. 그럼에도 배우고자 하는 열망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제헌헌법이 공포되었습니다. 그 헌법 제16조에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이 한 문장, 겨우 30글자 남짓한 이 문장이 대한민국 교육의 운명을 바꿔 놓았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모든 아이들은 배울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그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명확한 선언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조항이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하가 된 나라에서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모든 아이에게 무상 교육을
이러한 약속은 어쩌면 무모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제헌헌법은 단호했습니다.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고. 헌법이 약속한 1949년 12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교육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이 법은 초등학교 6년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1954년까지 이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의 초등학교를 늘려야 했고 교사를 수천 명 더 뽑아야 했으며 교과서를 대량으로 인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1949년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취학률은 여전히 60%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40% 가까운 아이들은 여전히 학교 밖에 있었습니다. 법은 만들어졌지만 현실로 바꾸기에는 시간도, 돈도, 자원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비극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교육법 시행을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한반도는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고 의무교육의 꿈은 포탄과 함께 산산이 부서지는 듯 보였습니다. 전국의 학교 중 절반 이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교사들은 전쟁터로 끌려갔고 아이들은 학교 대신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3년 전 헌법이 담았던 모든 아이들에게 교육을 이라는 약속은 이제 아늑한 이상처럼만 느껴졌습니다. 1950년 초등학교 취학률은 60%에서 40%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다시 학교 밖으로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 한복판에서도 사람들은 배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부산, 대구, 전주, 피난민들이 모여든 도시 곳곳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천막학교가 생겨난 것입니다. 정부도 교실도 책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스스로 나섰습니다. 천막을 치고 배자재로 칠판을 만들고 교과서가 없으면 벽에 글씨를 써가며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어떤 학교는 하루에 3부제로 운영되었습니다.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으로 나눠 좁은 공간에 최대한 많은 아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책은 여러 명이 돌려보았고 공책이 없으면 나무판에 글씨를 썼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언젠가 끝나지만 이 아이들이 배우지 못하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없다고.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수업을 계속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저항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전쟁 중에도 졸업식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폐허 속에서 피난지에서 아이들은 여전히 배우고 자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증명이었고 생존의 의지였습니다. 1953년 7월 27일 3년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남은 것은 폐허뿐이었습니다. 전국의 학교 중 절반이 사라졌고 교사 수천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교실을 다시 세우고 잊혀진 아이들을 다시 찾아내고 불가능해 보였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폐허 위에서 다시 세워진 교실,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1953년 여름, 전쟁은 끝났지만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오늘날 에티오피아보다 가난한 나라. 하지만 이 가난한 나라가 가장 먼저 손댄 것은 다름 아닌 교육이었습니다. 1954년 4월, 정부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
1959년 6년간 전국의 모든 학령 아동을 초등학교로 취학시키겠다는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3,000개 이상의 학교를 새로 짓고 교사 4만 명을 더 양성하며 교과서 수백만 부를 찍어내야 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전쟁으로 국가재정은 바닥났고 인프라는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으니까요. 우리는 가난합니다. 하지만 가난하다는 이유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 가난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교육은 소비가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10년 후 이 나라를 책임질 사람은 바로 오늘의 이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6개년 계획이 발표되고 1년이 지났지만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고 학교 건설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정부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나선 것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 학교를 짓자라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노동을,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돈을,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재능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주민 전체가 한 달간 품앗이로 학교 건물을 지어 올렸습니다. 어떤 학부모는 자신의 끼니를 거르면서도 아이 책값은 꼭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학교가 다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바닥은 흙바닥이었고 창문엔 유리 대신 기름종이가 붙었으며 책상 하나에 3명이 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분명 희망이 있었습니다. 1958년 12월 역사적인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의무교육 재정교부금법. 이 법은 중앙정부가 의무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지원하도록 법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이제 의무교육은 선언만이 아니라 확실한 재정적 뒷받침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1949년 교육법으로 의무가 선언되고 1958년 교부금법으로 재원이 확보된 것. 제도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순간이었습니다. 교육은 투자입니다. 오늘 한 푼을 교육에 쓰면 내일 10배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가난을 벗어날 유일한 길은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959년 초등학교 취학률이 94.4%에 도달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100명 중 40명이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100명 중 96명이 학교에 다닙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최빈국에서 불과 10년 만에 이뤄낸 기적이었습니다. 국제사회도 놀라워했습니다. 유네스코는 한국을 교육 분야의 개발도상국 모델로 소개했고 여러 나라들이 한국의 의무교육 정책을 배우러 왔습니다. 가난했지만 교육만은 포기하지 않았던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에는 또 다른 문제가 따라왔습니다. 취학률은 올랐지만 교실과 교사가 여전히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이른바 콩나물 교실이었습니다. 한 학급의 학생 수는 평균 60명이 넘었습니다. 많은 곳은 80명까지도 있었습니다. 좁은 교실에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히 앉아 공부해야 했습니다. 학교들은 2부제, 3부제로 운영되었습니다. 같은 교실에서 오전에는 A반, 오후에는 B반, 저녁에는 C반이 수업을 받았습니다. 선생님들은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가르쳤고 아이들은 정해진 시간에만 학교에 올 수 있었습니다. 불편했지만 그것은 동시에 이 나라 교육열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가난했지만 배우고 싶었고 부족했지만 가르치고 싶었던 그 열망이 콩나물 교실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1970년 한 학급에 62명이었던 것이 1990년대에는
40명대로, 2000년대에는 30명대로 줄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학생이 자신만의 책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육의 질도 달라졌습니다. 컴퓨터실이 생겼고 과학실험 장비가 갖춰졌으며 도서관에는 수천 권의 책이 꽂혔습니다. 50년 전 천막 아래서 배우던 아이들, 30년 전 콩나물 교실에서 배우던 아이들, 그들의 손자 세대는 이제 OECD 평균 이상의 환경에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취학률은 99.9%입니다. 사실상 모든 아이가 학교에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의무교육을 단순히 학교 가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급식은 무상으로 제공되고 교과서는 국가가 지원하며 다문화 가정, 저소득 가정 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교육의 의미도 확장되었습니다. 지식을 암기하는 것에서 창의력을 키우는 것으로, 경쟁하는 교실에서 협력하는 교실로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70여 년 전, 이 땅에는 학교보다 폐허가 더 많았습니다. 가난했고 부족했고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사들은 무국으로 가르쳤고 부모들은 끼니를 거르며 학비를 마련했으며 아이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들이 지켜낸 것은 단순히 교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약속이었습니다. 1948년 헌법에 담긴 약속.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이 나섰고 마침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당연하게 학교에 가는 것, 그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 그리고 온 국민의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의 의무교육, 그것은 법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국민이 지켜낸 약속이었습니다. 배움은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으로 읽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교육, 그 뒤에는 이름 없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